윤 총장과 관련된 행사 및 국내 소송 사건에 대한 정보 요약. 2025년 1월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윤석열 대표와 관련된 법적 상황과 의혹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만 큰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과 법, 정치, 헌법과 관련된 요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쿠데타, 시민불안을 모의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로서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즉, 그의 권리와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촉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윤 씨는 이제 변호사와 가족을 만나고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음력설 등 주요 공휴일에는 일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혜택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윤 씨가 이 기간 동안 가족, 특히 부인 김건희를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한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윤 씨는 기소일로부터 최대 6개월, 즉 2025년 7월 말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변호팀은 보석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부 방해 혐의는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됐습니다. 법원이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윤 씨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다만 구금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찰청은 윤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비상사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그의 지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인과 의원의 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자세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영장 없이 윤 씨는 2024년 11월 비상사태 선포 준비를 지시하고 국민에게 공개 성명과 공식 통보 등 문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해 이러한 행위가 헌법 위반 및 내부 공모에 명백한 징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도 받게 됐습니다. 두 과정의 목표는 다르지만 둘 다 증거를 통해 행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기반을 둡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네 번째 심리를 열었으며 2025년 2월 중순에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씨의 기소는 탄핵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재판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윤 씨의 형사재판 행보는 탄핵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협조 거부, 체포영장 거부 등 과거 행보가 비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 씨에게 가해진 혐의에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권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위회를 봉쇄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선거 시스템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윤 변호사의 변호팀은 이것이 단지 행정행위일 뿐이며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개된 증거가 이 주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법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혐의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결과는 윤 씨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률 및 정치 제도를 재편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후의 전개는 국가와 전 세계에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